오늘은 독립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이 미국의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동해안 일대로 쭉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북부지방, 그 다음에는 남부지방, 그 다음에는 중간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쪽 식민지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주로 농업이 발달이 됐습니다. 큰 강이 들어있고 그 강가에는 아주 비옥한 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운송에도 편리하고, 또 농토가 땅이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거기에는 소수의 자산가들이 대규모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담배, 토베코, 그리고 라이스, 쌀하고 담배를 많이 생산했는데, 주로 이제 농사는 노예들이 다 했습니다. 그때는 노예 시대니까 소수 자산가들이 큰 농토를 가지고 거기에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노예들이 그 농사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편으로 올 것 같으면 노예 인구는 많고 그 농장 주인들의 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이 노예들이 전부 단결해서 일어나서 농장주들을 전부 살해를 해버리면은 큰 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부지방에는 지방정부가 이 노예들 통제에 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농장주들은 그냥 농사만 지어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정부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노예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의 입법기관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고 이렇게 이원제 의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원은 각 마을에서 동네마다 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은 총독이 그 식민지의 총독이 임명했는 사람들로서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지방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는 큰 건물이 하나 있어서 그 건물은 교회로도 사용이 되고 또 미팅하우스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미팅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요사이 말로 말하자면
공회당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강연회 같은 걸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로 사용되었던 것은 지방의회, 의회가 모이면은 이 미팅하우스에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은 기후가 춥고 농토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에는 농업에는 좋지 않는 지방입니다. 그러나 농업을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각 가정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양의 농사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도 좀 하고 그래요, 곡식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추수하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그냥 그 가정에서 먹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 교재를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것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제 그때는 일본 통치하에 있었는데 그 제2차 대전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제2차 대전이 심해지니까 이제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부 일본 정부에서 공출이라는 명목하에 다 빼앗아 갔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군대에 식량이 필요하니까 그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간 농산물들은 전부 군용 식량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식량은 배급제도로 해서 가정마다 조금씩 주었는데 저희 집은 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급 주는 그 소량의 양식으로서는 그것도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논도 조금 사고 밭도 조금 사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농산물을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북부에 있는 식민지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만한 그런 양의 농산물을 위해서 농토를 조금 사서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주로 이 북부 지방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트레이드 앤드 인더스트리, 트레이드 이제 그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장사도 많이 하고 또 무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생산업, 주로 공업 또는 그 포레스트리를 한국에서 뭐라고 번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임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업. 숲속에서 생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무를 쳐서 그걸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서 목재를 나무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그거를 그 나무를 사서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또는 집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공장들이 있어서 공장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업, 배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좋지 않아서 농사는 못 지었지만은 바다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잡는 어업이 발달이 돼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피, 이제 땅은 넓고 사람 수는 적기 때문에 거기에 짐승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을 이제 모피, 그것을 이제 공장에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서 외투도 만들고 또 이복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또 수공업이 발달이 됐습니다. 큰 공장에서 기계로서 물건을 만들기도 했지만은 또 소규모로 손으로서 만드는 그런 일도 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남부보다도 훨씬 더 부유했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면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사시절 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부는 주로 노예들의 농업으로서 살아나갔지만은 북쪽에서는 주로 공장 같은 거 또는 무역 같은 거를 해서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쪽에 노예가 전혀 없었는 것은 아닙니다. 북쪽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예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대신 이 북부 사람들은 장사 속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예 매매업은 대단히 번창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북부에 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남쪽 사람들이 와서 노예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 매매업은 북쪽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은 북부 사람들은 그 퓨리탄 밸류, 퓨리탄 정신, 퓨리탄 가치가 아주 존중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이민 오는 사람들은 주로 제일 먼저 온 사람들도 버지니아로 갔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버지니아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로 가는 사람들은 주로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버지니아로 갔는데 그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매사추세츠로 온 퓨리탄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미국에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미국에 온 사람들은 이 청교도 정신, 퓨리탄 스피릿, 청교도 정신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부 사람들은 이러한 퓨리탄의 가치를 아주 존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면하고 겸손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전통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학교 하버드 대학이 매사추세츠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조금 내려와서 예일 대학이 생겼고, 그것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프린스턴 대학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자면 3대 대학이 다 이 동부에 있습니다. 그것이 매사추세츠에서 시작해서 커넥티컷 그리고 뉴저지까지 내려왔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그 당시에 한 동네에 50가족 이상이 살고 있으면은 거기에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학교를 세워야 됐습니다. 50가정 이상이 사는 동네에 학교를 세우지 않으면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사추세츠 정부에서 거기에 강제로 학교를 세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부 지방에는 퓨리탄 밸류, 퓨리탄 가치가 아주 존중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종교적으로 철저한 사람들, 이 퓨리탄들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배타적인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배타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이외의 모든 다른 종교는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 지방의 사람들은 배타적인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중간지대인데, 중간지대는 남북 문화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Mixed Agriculture and Industry, 농업과 공업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이나 펜실베니아, 뉴저지, 델라웨어 이런 데 가면은 농사도 많이 짓고 또 공장도 많이 있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도 많이 생산이 되고 채소도 생산이 되고 또 과일도 생산이 되고, 동시에 철공업, 쇠로 만드는 공업도 발달이 되고 또 다른 공업도 발달이 되고 또 포레스트리, 임산업도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서 제목으로서 판매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트레이드, 상업도 많이 하고 또 국제 무역도 많이 했습니다. 뉴욕은 항구로서도 대단히 좋은 항구입니다. 필라델피아도 바다에 직면해 있지는 않지만은 델라웨어 강을 통해서 좋은 항구입니다. 지금도 필라델피아 동쪽에 그 델라웨어 강 있는데 가면은 옛날 항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델라웨어 강을 통해서 운송
운송업이 많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지대에도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mixed use of slavery, mixed use of slavery. 남쪽에서는 노예를 농업에만 사용했지만은 이 중부지대에서는 노예를 농업에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방면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농사짓는 농토에도 있었지만은 도시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의 소유주, 도시에 있는 노예의 소유주는 이제 노예와 의논해서 합의해서 그래서 어떤 노예는 부둣가에 나가서 일도 하고 또 배를 만드는 조선업 공장에 가서도 일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봉급은 주인하고 반반으로 갈라서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예들은 저축을 많이 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노예는 이제 부둣가에 가서 일을 하든지 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주인하고 반반씩 갈랐는데 그래서 악착같이 이 돈을 저축을 해서 그래서 주인에게 그 자기가 팔려온 그 값을 주인에게 주고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mixed population, 그 혼합된 인구, 중부 지방에서 살던 사람은 그 인종이 전부 혼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이민들이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용해졌고 그 북부 지방과 달리 그렇게 배타적이 아니었습니다. 관용해졌고 다양한 인종이 혼합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백인이라고 하면은 백인은 다 한 종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미국의 흑인 노예 아니면 다 백인인데 백인들끼리도 서로 인종차별이 있고 백인들끼리도 각각 종족별로 따로따로였습니다. 영국 계통, 독일 계통, 프랑스 계통, 이태리 계통 또는 스페인 계통 또는 동유럽, 동부 유럽 계통 그 이제 각각 그 다 종족별로 따로따로 그렇게 집단 생활을 했는데 이 중부 사람들은 인종 간의 그러한 인종 간의 화합이 잘 되었습니다. 관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그 각 지방에 따라서 그 주민들의 생각들 또 생활 방식들이 달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보스턴 티파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스턴 티파티는 독립선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건인데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은 보스턴 티파티라고 하니까 무슨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파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영국왕이 아메리카에 이제 식민지를 개척해 놓고 이제 영국왕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왕은 그 동부의 그 아메리카 미국의 식민지에 가 있는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과히 노예와 같이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아주 비싸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무역세, 그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식민지에서 사는 사람과 영국 본토에서 사는 사람 사이에 이제 불화가 생겼고, 또 영국 왕에 대한 불신, 왕에 대한 그 반항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스턴에서는 무슨 말이 생기냐고 하면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우리가 다 영국 시민인데 우리가 영국 왕에게 세금을 바치면은 우리도 영국 정부의 행정권에 대해서 발언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식민지에서도 영국 의회에 의원들을 몇 사람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 의회에 대표자를 보낼 수 없으면은 우리가 세금도 낼 수 없다. 이거는 영국 왕에 대한 반항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1773년 12월 16일 밤중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건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동부인도가 아니라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무역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 각지에서 물건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팔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은 이제 영국 왕은 그 수입품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겼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매기니까 이제 식민지 사람들은 거기에 반항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이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에서 세 척의 무역선이 보스턴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차를 많이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보스턴 항구에서 이제
그 티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세관에서 세금을 많이 매기는데 이 배가 보스턴 항구에 이제 정착해 있을 때 1773년 12월 16일 밤에 보스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아메리칸 인디안 아메리칸 인디안으로 그 가장을 해가지고 그 세척의 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차를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식민지 정부에서 보니까 보스턴 사람들이 이 차를 전부 다 그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못 쓰게 만들었는데 이제 영국 왕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사는 영국 사람들에게 많은 형벌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스턴 티파티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에 사는 식민지 사람들이 이제 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이제 식민지 사람들도 이제 반항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대책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영국 왕에게 압박만 당하고 살 수는 없다. 제일 처음에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식민지로 이제 와서 식민지 개척을 할 때는 영국 왕을 존경했고 자기네들이 영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영국 정부에서 자기네들을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아메리카로 이민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영국 시민이라고 하는 의식도 차츰차츰 없어지고 이제 영국 왕에 대한 반항심은 자꾸 더 커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처음 식민지가 13개가 있었는데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13개의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 13개의 식민지에서 대표자들 보내서 우리가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제1차 Continental Congress, the first Continental Congress, 제1차 대륙의회를 모였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모였느냐고 하면은 필라델피아에서 모였습니다. 그때는 13개의 식민지의 중심지가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13개의 식민지의 대표자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1774년 9월인데 큰 결론은 내지 못하고 각각 식민지 대표들이 이견만을 발표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2차 Continental Congress
대륙의회가 1775년 5월 10일 날 다시 필라델피아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우리도 군대를 조직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조직한 것이 컨티넨탈 아미, 대륙 육군을 조직했습니다. 컨티넨탈 아미. 그리고 조지 워싱턴 excuse me. 나중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을 이 컨티넨탈 아미 사령관으로 컴맨더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776년 6월 7일 날 리차드 헨리 리라는 대표자가 우리가 군대만 조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자. 영국 왕을 상대로 독립을 선언하자. 영국 왕뿐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미국으로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 합중국이라는 국가를, 우리는 새로운 국가를 조직해서 영국에서부터 독립한다고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선언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을 하려고 하면은 독립선언서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독립선언서 작성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원이 누가 됐는가 할 때면 벤자민 프랭클린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그 펜 대학을 세운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그 다음에 존 애담스도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타마스 제퍼슨, 미국의 필라델피아 타마스 제퍼슨 병원이 있는데, 이 타마스 제퍼슨 이름을 따서 그 병원 이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독립선언서 작성 위원회로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모여서 타마스 제퍼슨에게 그 독립선언서 작성 초안 작성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퍼슨이 2주 만에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이 초안에 찬성을 해서 1776년 7월 2일 날 그 The Second Continental Congress 제2차 대륙 의회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내놓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 독립선언서를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1776년 7월 4일 날 모든 대표자들이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날부터 이제 독립이 되었습니다. 독립은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한 독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 영국왕이 이것을 동의를 해줄지 어쩔지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국왕이 동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영국왕은 군대를 보내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살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내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preamble, 말하자면 introduction, 서문, 독립선언서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Declaration of Natural Right, Declaration of Natural Right.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제2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3부에 들어가서는 List of grievances against the king, 왕에게 대한 불평의 리스트, 목록, 영국 식민지에서 사는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 왕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이 있는지 그 불만을 전부 이 제3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부에서는 Resolution of Independence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f America, 말하자면 미 합중국의 독립에 대한 레소루션 결정.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아메리카에 와서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우리는 영국 시민으로서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왕은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왕에게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 무슨 불만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독립선언서에서 서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United States of America로서 독립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독립선언서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 중심 사상은 뭐냐고 할지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계약이다. 이게 서양에서 그 당시에 이제 유행되고 있던 사상입니다. 옛날에는 왕은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다. 그래가지고 그 왕의 절대적인 권리를 이론화시켰는데 그 후에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통치의
책임자로서 사람들이 왕을 임명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하나의 사회적인 계약이다. 그런데 만약 그 통치자가 그 왕이 시민들의 자연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계약은 이미 파괴되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통치자를 축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영국 왕이 킹 제임스 III, 제임스가 아니라 킹 조지 III, 조지 3세 왕이 그 당시의 영국 왕인데, 이 영국 왕이 그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미 합중국으로서 독립을 하고 영국 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독립선언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그 독립전쟁 하는 것, 그리고 그 독립전쟁이 끝나면은 그 다음 강의는 미국 헌법 제정,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수립,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